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냥 요만한 접은 자국도 그걸 계산을 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잘못된 오염된 증거로 나온 판정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우리들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기회가 생긴 그 재판은 이 여기 앉아있는 놈 김명수 이 자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균용 새로운 대법원장, 이 조롱거리가 된 재판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일성을 내뱉은 이균용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좀 더 훌륭하면 여기 훌륭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 말고 훌륭한 대법관들로 하여금 이 4.15 총선 무효 소송을, 혹은 저의 연수구 구 4.15 총선 무효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오용 변호사님의 큰 업적이고 하지만, 모든 것을 정교하게 이렇게 정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절벽이 있습니다. 저쪽은 절벽이고 이쪽은 언덕이에요. 거기에 널빤지를 하나 놓습니다. 널빤지를 놓고 이쪽에 제가 서 있고 저쪽에 지금 안철상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상이가 저쪽에 서 있는데 민경욱이 여기 서 있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민경욱이 이쪽에 서 있어요. 저쪽에 안철상이 서 있습니다. 이 널빤지를 같이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밟고 있어서 안철상이는 언덕이지만 그 널빤지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지나가면 널빤지가 훌렁 뒤집혀서 안철상이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상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 서 있는 저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총을 땅 쏴서 제가 맞아서 죽으면 자기가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죠. 여러분, 대법관도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대법관도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지 삼권 분립이 돼서 이 대법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을 죽이는 자유롭고 이 공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 선거 제도를 죽이는 일에 이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민주주의를 총을 겨뤄서 죽이면 자기가 무슨 대법관이 되고 자기가 무슨 사법부가 있고 사법부의 대법관으로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상,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죽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죽임으로써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자살행위다. 안철상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살행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자라도, 제가 기자를 했는데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 혼자 고민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한 끝에 기사를 씁니다. 제가 법안을 제출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고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판결이 이 나라 운명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잘 아는 사람일 텐데도 고민 없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 없이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나도 가겠다 부화 뇌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고민, 자신들의 지금 직분이 주는 자신들의 직분, 그 직분을 갖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결정사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창창한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깊이 숙고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아니, 안철상이는 여기에 보수 정권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고 해서 보수로 분류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이 안철상에 앉아있는 딱 한 번 재판에 제가 힘들까봐 신경 쓰이니까 내려놓으세요. 예. 이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1948년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거 결과가 억울하다. 그러니 재검표를 해주십시오 혹은 선거 무효 소송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걸면 단 한 번도 180일 기한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려 139명 13명이 떨어져 나가서 126명이 부정선거 같습니다. 선거를 이게 무효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구하는데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되기 전에 한 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봤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당신들 왜 이랬느냐? 했더니 안철상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으면 더 빨리 해야지. 예? 너무나 많으면 더 빨리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늦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유감을 표시한 자는 저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안철상에게 안철상, 이흥구, 김재영 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요령을 제공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충고를 들으면 그대들의 이름이 간신히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대대손손 당신들이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완용의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전혀 잊을 수 없는 이름 3명 갖고 있습니다.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제가 죽는 날에도 얘기하고 죽을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골마 터지게 한 정말로 나쁜 놈들이 있었다고 제가 유언처럼 얘기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권을 찾게 되면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사회교과서에도 나오고 국사교과서에도 나오고, 자, 이번에 나오는 책에도 그 이름을 제가 밝혔습니다. 자, 이런 더러운 이름을 당신네들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개과천선에서 자, 이번에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다음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도 3번째 하고 있고, 예? 이러니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역사에 나쁜 이름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손뼉치고 화로하고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천대엽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래도 저보단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올바로 대법관이 된 지 얼마 안 되니 올바로 양심의 목소리가 되어주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없던 200장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 대법원이 잘못했는지 선거리가 잘못했는지 두 헌법기관에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대엽이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자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가는 나중에 결정을 내리겠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믿었던 제가 정말 밉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는 이 충원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엄청난 그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증거가 나온 사실을 잊지 말고 어제 여기에서 밤을 새웠던
이 훌륭한 애국지사들, 애국 시민들의 얼굴을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막도 없는 스티로폼 위에서 어제 울분을 사귀면서 여기 밤을 새웠던 애국 시민들입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박수를 보내며 잠시 뒤에 있을 3시에 판결에 국민 여러분 전부 관심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바른 반응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경욱 전 의원께서 정말 결변을 토로하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오늘 재판에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도태우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훌륭한 발견을 해주셔서 잠옷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수을 소송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좀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본드 풀기가 이렇게 떡칠이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전보다 큰 이 정도 본드 풀기가 떡칠이 되어서 2장이 붙어 있는 그게 이제 연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직관적으로 정상적인 투개표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없는 투표지죠. 그런데 그것을 감정 대상에 단 2장이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감정 대상에 그걸 추가해달라. 감정물로 그게 처음에 대상에 채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2장을 추가해달라고 우리가 애원하다시피 원고 측이 2장만이라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넣어줬습니다. 그거 2장을. 그런데 선관위는 무려 370장을 그냥 한순간에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받아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불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았는데 그런 정도 이상으로 나중에 결국 어떠냐 하면은 판결문상에서 그 본드 떡칠이 된 투표지, 똑소리 나면서 떨어지는 투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본드 풀기가 떡칠된 투표지는 언급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 증거 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심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완전히 빼버린 이 문제, 자기들이 변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문에서 없는 존재처럼 취급해버린,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 사진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했던 거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빼버린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재심으로 그렇게 청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2번째는 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재판 제도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선거소송이 좀 특별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사건에서 3명이 한 부를 이루는데 그 중에 합의가 안 돼 버리면은, 그래서 합의부라 그럽니다. 합의가 안 돼 버리면은 전체 전원 재판부라고 해서 전체 대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전원 재판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건이 3명이 합의가 다 됐을 때 그냥 그 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자면 이 선거 사건도 3명 혹은 4명으로 구성된 3명입니다. 지금 이 3명의 재판부가 완전히 합의가 안 되고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전원 재판부, 전원 이 대법관 전원이 관여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소 때 보았지만 헌법재판소 때 어땠습니까? 8대 0이라고 해가지고 이견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거의 담합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법관의 독립이 아주 결정적일 때는 야,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런 소수 의견 나면은 너도 나쁘고 우리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이 통일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정황상 나중에 간접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다시 한번, 특히 지금 대법원장도 바뀌려고 하고 대법원 구성도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것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정을 받을, 그리고 그럴 의의가 충분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또다시 3대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졸속 불법 판결을 한다면은 그들의 정말 오점이 길이길이 역사의 대법관들 전체가 사법 흑역사의 그 인물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있게 되는 파주을 경우에도 지금 앞서 연수을처럼 오늘 아무리 졸속 불법 선고를 하더라도 그들이 조사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스틱 두 종류의 이미지 파일, 그리고 허겸 기자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는 녹취 파일, 그리고 우리 파주을에서 보안수사 요구에 의해서 진행 중이었던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 사건이 지금 연수을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의 오명을 덮어쓰고 역사 이전에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완전히 심판대에 서게 될 위험을 감내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이견을 제기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투표지가 신권같이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안 적고 넣어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많은 투표지를 내가 거기에서 보니까 참관인으로 거기서 보니까 안 적고 넣는 사람이 한 뭐 대여섯 명, 7명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적고 한 장씩 한 장씩 집어 넣어도 이게 똑바로 안 돼요. 낱장으로 하나씩 딱딱 뜯어 넣어도 이게 이 각이 딱 안 맞아가지고 옆에가 늘어져서 구김이 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날라가가지고 옆으로도 쓰고 이렇게 접히고 이래가지고 눌려서 나중에는 다 자국이 나요. 그게 절대로 그게 신권같이 나오는 투표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예, 내가 이제 예, 허순호님 하셨으니까 홍옥님 아니에요? 예. 국민 여사. 네, 그러면은 날씨도 더 덥고 또 우리가 잠시 후 3시부터 재판.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이나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께 오늘 재판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 오늘 그 선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권호영 변호사님이 발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지정된 기일은 판결 선고 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더 심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혹점이 있는데 이건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첫 번 변론 기일에 우리 허병기 교수님하고 또 우리 컴퓨터 전문가 장영우 사장님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채택을 해놓은 상태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판결 선고기를 잡았고, 그거는 심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늘 그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변론을 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혹시 대법관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한번 심리를 한번 더 해보자,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변론 기일을 잡으면 그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네. 자, 저희들이 알기에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총체적으로 진짜 부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오늘 만약에 전체를 기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법률가로서 대법원이 우리나라는 최종 사법부의 정점이고 최종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기각하면 21대 그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그 선거는 유효한 걸로 일단 결론이 나는데, 아까 우리 민경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법과 조작이 있어서 그 결과로 판결이 왜곡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정도 증거물이 나왔고 뭐 조작이,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비율이 63대 36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들 그 보도자료 그 자료로 해가지고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조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수치만 있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은 하고 통계적으로 이상하다, 이거는 이럴 수 없다고 충분히 예측은 하지만 물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물증을 확인한 절차가 검증기일이었거든요. 검증기일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확인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가 관여한, 제가 검증기일에 가보고 본 투표지는 전부 다 100% 바꿔치기 된 겁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새로 숫자 맞춰가지고 바꿔치기 된 그런 투표지들입니다. 이 정도를 대법관들이 다 눈으로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눈으로 보면 상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일들을 이분들이 처음부터 몇 장을 뽑아가지고 감정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 결과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고, 또 몇 장이 그러면 전부 다 펴지지 않았다, 접히지 않았다, 이렇게 남은 나머지 투표지를 또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나머지 투표들은 그대로 그냥 다 돌려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 처리를 하고, 무슨 대법관님들이 진짜로 감정인이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접힌 자국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왜 사진에는 왜 나와 있습니까? 접힌 자국이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 자리 투표지에 어떤 투표지는 이렇게 구김이 있고 저렇게 구김이 있고 눈으로 다 확인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재판을 한 거는, 이거는 어떤 결과라도 국민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 재판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 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완고한데, 그렇지만 국민들은 인정을 못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증거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본인들은 증거물들 이거 뿌려봐야 소용없겠다 그러지만,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그냥 증거물 사진 싹 보도하고 방송 카메라가 그 국민들한테 보도하면 국민들이 경악을 할 그런 내용의 부정선거의 증거가 완벽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대법원이 만일 그걸 묵인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이 정도로 불법을 하는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우리 손으로 또 불법을 막아내고 불법을 없애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불법자들은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그 불법자들을 징계하고 또 불법자들을 비판할 그런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단이라도 행사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증거가 있는 우리가 이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얘기를 자꾸 드렸지만,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없고 정확하게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퍼슨은 미국 국민들이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가 믿는 신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저항권은 우리 저항해요, 우리 싫어요, 화났어요, 이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그 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혹은 그 토마스 제퍼슨이 당시에 얘기했던 저항이라는 것은 그런 무지막지한 그 무력의 사용,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기탱천해서 아무리 목이 쉬어라, 목청이 터져라 얘기를 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0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4월 10일 이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도하게 아무런 얘기나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이 대법관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부정선거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파 중에는 60%입니다. 우파, 우리가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 우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 지역구에 있는 애국 시민들께서는 이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게 100명이 돼도 되고 1000명이 돼도 됩니다. 뭐 몇백 명, 1000명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께 싸워준다면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당신을 찍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당신을 찍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서 헛소리하고 뭐 헛짓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귀중한 선거권 행사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귀중한 선거권 참정권이 이 제한이 되고 훼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우리 믿을 수도 없고 정말 밉습니다. 그래서 당신 찍지 않겠어요 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명단을 갖고 찾아가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찍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날은 그들의 그 낙선날,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저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사람들은 콧방귀만 낍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잘 됐어야죠.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기 지역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명단을 작성해서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당선돼서 부정선거 위에 싸운다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당신 당선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발휘합니다. 당신들이 한 게 뭐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풍찬 노숙하면서 그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싸울 때 당신들은 뭐 했냐고. 당신들은 우리를 조롱만 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랬으니 우리는 도저히 당신 찍어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운다면 찍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당선이 되면 그 명단 갖고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서 당신 약속한 거 있지 않았겠지? 당신 지켜보겠소. 아니면 우리 다시 끌어내릴 거라고 그렇게 단단하게 다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저항권, 우리 주권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대로 우리의 저항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간단한 질문 한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잠시만요. 우리 강호식 우리 동지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식 선생님. 네, 3년이 넘도록 저도 거리에 나와서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알고 투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인데 그 선고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이 20장 있었는데 그것이 증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기자회견을 들어봤는데 이 말씀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분한테 개인적으로 말해봐도 그건 논리적으로 별로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던 것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요 파주을 재검표 직전에 어디가 재검표한지 아십니까? 2주일 전에 오산에서 했습니다. 오산 재검표 되다가 중간에 보이콧이 됐어요. 그게 왜 그랬죠? 관리관 도장이 없는 거를 유효라고 해서. 그렇죠. 근데 이 재검표 날짜가 확정이 되면 바로 부랴부랴 이제 그 조선족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동원해서 이 투표를 바꿔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작하게 바꿔치기 한다고 해도 그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표날 투표날 발생한 그런 기록을 적어놓는 투표록을 참조를 해서 하면서 재검표를 조작을 할 것이 뻔합니다. 걔들이 그 재검표를 그냥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날에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었나 이걸 보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들이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2주일 전에 했던 그 재검표에서 아무런 그 투표날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투표록에. 그런데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10장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주일 후에 파주에서 나와야 될 그런 현상이 오산에서 나왔던 겁니다. 얘들이 투표록을 혼동한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그 2주간 사이에 너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오산 재검표가 끝까지 진행이 못했습니다. 아마 끝까지 진행이 됐으면 정확히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던 것이 나왔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개만도 못한 대법원들이 판결 내리는 것은 완전 가짜입니다. 얘들이 또 이 판결의 그 이유를 뭐라고 경찰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로 확인 안 해서 확인 안 하고 투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문서가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실수로 적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날 건 아닙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되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지금 오늘 판결 나는 그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끝까지 저항해서 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사회부정 선거 초기부터 지금까지 3년 4개월을 끊임없이 저항투쟁을 해오신 우리 강호식 선생님의 절절한 말씀이었었고, 우리 선거자 방송 대표님 잠깐 짧게 잠시 후에 2시 반에 입장을 할 예정이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유튜브 연합회 소속 선구자 방송입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은 이번에 오늘 판결이 그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이 난다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파주을을 비롯한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중단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 하드디스크와 USB, 메모리 스틱이 지금 두 종류나 저기 대법원에 엄밀하게 그나마라도 봉인 도장이 있고 해시값이 있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선고를 해서 결론을 내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증거물에 대한 엄밀한 보관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로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미리 공개하면은 회방로 올까봐 몰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이 어떻게 딱 그거를 배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냉큼 기각해 버렸습니다.
냉큼 기각하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선고가 난다고 해서 훼손 변조될 그런 꼭 이유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냉큼 오늘 또 항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 보전은 오늘 선고를 해서 닫아버리면 더욱더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더 생깁니다. 고등법원의 마지막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선거 소송이 이제 판결이 나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만에 이 투표지를 다 이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7월 중순에 대전 그 지방법원에 그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 대리인으로 가서 거기 기일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날 기일은 뭐냐면 투표지 보관했던 것을 돌려주는 기일이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나 왔는데, 저는 그 해당 선거만 투표지를 반환하는 걸로 알고 나름대로 거기 판사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전부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박스채로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날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그 사건 목록을 제가 제공을 받아서 봤더니, 그 당시에 그 기독자유당에서 제기했던 그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이 투표지가 보존된 게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 투표지를 다 반환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나면 한 1개월 만에 이 사람들은 다 증거물인 투표지를 다 폐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취해야 될 것은 이 투표지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이걸 압수하거나 아니 경찰이라도 압수해가지고 확인하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아마 이미 그런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증거물을 훼손하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덮어도 우리가 더 싸울 수 있는 증거가 더 없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힘을 모아서 증거물을 없애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고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 진해에서 오신 석종건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진해에서 온 석종건입니다. 저도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한 5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호연 우리 권 변호사님은 인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 무효 소청할 때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만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못 들어가고 두 분 다 입구에서 막아서 못 들어간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자기 진짜 친구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원래 적이거든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소를 하고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뭐냐 하면은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대법관 입장이 돼갖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옳고요. 다 맞는데 과연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되는가 몰라도 무효 사유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다시 내려놓으시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저기 가서 혼자 가서 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저분은 전직 선관위 직원이었는데, 제가 정말 한번 대화해 보니까 우리가 확인한 물증에 대해서 본인은 일단 덮어놓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멀리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신다 해가지고. 네네. 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한민국 무너진 헌법일조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너무나 숫자가 부족합니다. 오늘 이
4.15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총 마지막 선고를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도가 낮아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